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계신 분들 잔들의 입장을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마무리하신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진짜 행사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그대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늦게 도착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죠.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벨소리 울리지 않게끔 여러분 적절히 조치를 꼭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함께 하실 내빈분들께서도 입장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곧 행사 문을 열까 합니다. 자리에 착석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됐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모두 자리해 주셨습니다. 행사 시작 이전에 미리 거듭 감사의 말씀부터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휴대전화는自動모드로 전환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서 오늘 행사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1회 지인베스트먼트 포럼 오늘 진행 맡았습니다. KBS 대구방송 TVN 교통방송 통해 인사드리는 양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는데 시간 조금 전해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내빈분들 착석하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거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회식을 시작으로 키노트 스피치, 그리고 경북 혁신창업 투자포럼, 경북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그리고 우수기업, IR 피칭 및 시상, 그리고 식사와 네트워킹 파티로 오늘 행사는 쭉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간이 다소 길게 잡혀있긴 합니다만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자리를 빛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가 될 때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죠? 백승주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대구 경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이영성 창업 성장지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경상북도 이태식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경상북도청 정성현 과학기술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대구 경북 지역본부 박선근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 스타트업 지원점 강기철 지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대구경북 창업보육협의회 정치혁 협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최상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장영근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환 센터장님 오셨습니까?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그 밖에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습니다만 일일이 검명하면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창조경제센터장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오늘 참 올해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습니다. 이 좋은 날에
또 행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특히 요즘 국회 일정이 아주 바쁘신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백성주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 경북 지방중소기업청 이영식 과장님 그리고 우리 경북도의 도정에 아주 힘쓰고 계시는 이태식 경북도 의원님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과학기술정책과 정성현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행사에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엔젤 투자협회 고영화 회장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VC 관계자 그리고 유관기관 여러분 창업기업 대표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 이어서 현 정부도 미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한 그런 창업 벤처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벤처 창업 투자는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사실 경북을 비롯한 이 지방은 창업 투자 인프라하고 투자 주체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창업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창업기업의 67%가 창업 자금 확보가 가장 어려운 창업 장애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창업기업들이 이 데스밸리를 잘 극복해서 성공신화를 만들고 또 많은 새로운 창업자들이 이 지역에서 창업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창업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갖는 제1회 G-인베스트먼트 포럼의 행사는 경북 지역의 창업 인프라 확보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행사와 더불어서 IR을 갖는 우리 창업기업들도 좋은 결과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대로 고맙습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아 센터장께서 환영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구미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백승주 국회의원님 축하의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이쁘신데요. 그래서 이따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구미 갑지역 국회의원 백승주입니다. 구미는 두 개 지역이 있는데 뭐 그러셔도 되고요. 이메일로 보내주시죠. 있는 지역, 도심 지역이 갑지역입니다. 네, 그러십시오. 우리 지역구를 방문해 주셔서 열렬히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를 하기 전에 국방부 분야에 쭉 평생 연구하다가 국방부 차관을 마치고 고향인 구미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어찌 못하는 욕을 많이 먹는데 박수 받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릴 시간을 줘서 김진환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가 공업도시고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 경제 분야에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경북 창조 그때는 핵심자가 빠졌죠. 창조경제센터를 방문해서 자세하게 긴 시간을 가져있어서 김진환 회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데에서 깊은 제가 감회를 갖고 있고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느낌 큰 행사를 구미 금호산 호텔에서 또 의미 있는 행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우리 김진환 회장님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방부 차관을 할 때 한 200여 건 이상의 차관회담 외교활동을 했습니다. 차관회담을 중심으로
때 이분들한테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보면은 구미를 설명할 때 그때랑 지금 외국인들 만나면 박정희 대통령이 고향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면은 이 세대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설명을 우리는 아는데 열심히 설명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스마트폰의 고향이다. 이러면 스마트폰은 다 알아요. 삼성 스마트폰. LG TV의 고향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러면 어딨냐? 구미다 그러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큰 도움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또 어떤 면에서 구미시가 그런 또 기업들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어서 상생해서 구미시와 기업들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어제 약간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 지구담사 앞에 LG 회장님에 대해서 추모하는 플래카드를 제가 붙이도록 했습니다. 정치하다 보니까 정말 기업하고 또 창업하고 기업하고 경제활동하는 분에 대해서 또 외국에 많은 외교활동하다 보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고마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런 기업활동에 관련돼서 많은 투자도 결정하고 또 성장도 지켜보고 그런 일을 하시는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경제 분야에 조금 공부하기 위해서 4차 산업위원회 또 일자리 투기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또 예산 결산 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도와줘야 될 일이 국회에서 도와줘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와도 이게 구슬 있으면 깨어야 보석이 하지 않습니까? 회장님과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조금이라도 국회에서 금방금방 안 되겠지만 개선해야 될 규칙이라든지 규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소신껏 심부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구미 안에 있는 분들은 다른 도시는 좀 잘 나갈 줄 아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회에서 전국의 지역구 의원들 만나면 잘 나간다는 도시는 평택 정도입니다. 나머지 도시가 다 평택 빼고는 반도체가 하나되는 평택 파주 빼고는 모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요.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실물 경제 통계를 한 군데 뒤져보니까 심리 위축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지난해 11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2점에 이르렀다가 쭉 빠져서 지금 지난 3월에 한국은행 통계에 보면은 108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심리 위축이 활동의 심리 위축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축됐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분들이 그 위축 환경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위축된 경제에 대한 위축감, 불안감 이런 것을 좀 극복했는데 지금도 앞장서고 있지만 계속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요. 또 개인적 욕망으로는 우리 구미 지역에 많은 투자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의미 있는 포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입니다. 백승재 국회의원님 축하의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도에서도 나와주셨죠. 경상북도 이태식 도의원님도 계신데 자리에서만이라도 잠깐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건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구미에서 참 귀한 그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청년 창업자분들 뒤에 보니까 참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선거 운동하다 오다 보니까 차림새도 좀 그렇지만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경상북도 기획경제위원회 있으면서 또 예산 결산하면서 우리 김진환 센터장입니다. 경북 창조 혁신센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돼야만이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오늘 엔젤 투자라든지 우리 창업의
유관기관 나오시는데 오늘 포럼을 통해서 우리 구미 발전과 또 우리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이 돈을 벌으면 다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사업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식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으면서요, 모두 본격적인 행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순서로 2018년 창업기업을 위한 투자 동향 및 성공 투자를 위한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함 회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 트렌드는 기술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투자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렌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기하급수의 시대라는 겁니다. 시대가 발전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죠. 우리가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인류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25년으로 4배가 빨라집니다. 그게 올 2018년 현재로 보면은 기술이 발전하는데 인류의 지식이 2배로 발전했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25배가 빨라졌습니다.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이 인류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 시간이 3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0배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은 2007년도에 세계 10대 시가총액 기업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올 2018년 현재 기업들하고 10대 시가총액 회사들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석유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인터넷 모바일 회사들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소위 상점백회가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10대 재벌 구조도 10년 후에는 제가 볼 때 한 5개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큰 변화가 앞으로 10년 동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즘에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제 위에 보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이 위에 기업을 아시는 분이 우리 젊은 분들은 계시고, 이 위에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제일 위에 있는 기업 아시는 분? 네, 인스타그램이죠.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관심이 많은 SNS가 인스타그램입니다. 이제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한 40대, 30대 후반, 40대, 50대들이 하는 게 페이스북이고 10대, 20대는 전부 다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가 2010년도에 창업을 했거든요. 2010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2012년도에 3년 만에 회사가 M&A가 됩니다. 어디로? 페이스북으로 M&A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인스타그램의 회사 직원이 13명이었습니다. 13명이었는데 페이스북이 이걸 얼마에 샀냐면 1조 원에 삽니다. 직원 13명에 3년도 안 된 회사를 1조 원에 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막 주가보고 보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프게 쓰는구나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 지금 인스타그램 매출액이 건 1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단히 성공한 M&A가 되는데 3년 만에 1조 원 가치의 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우버 지금 만들어진 지 한 10년 됐는데 한 70조, 현대 자동차보다 더 많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한 30조 됩니다. 이 회사도 한 10년 됐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자동차 회사로 유명하죠. 테슬라가 아마 현대자동차보다 더 많이 나갈 거예요. 샤오미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1조를 넘어가려면 최소한 20년 이상 회사가 전송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1조 단위가 기업들이 막 생겨나는 그런 시대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투자를 받으시려면 인공지능을 뭔가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투자 받기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5년이나 지나면은 인공지능을 우리가 전기 쓰듯이 쓰는 누구나 인공지능을 갖다 쓰는 시대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가 제조업이 됐든 유통업이 됐든 뭐 어떤 서비스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하는 시대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독일의 아디다스라는 신발 회사의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1993년도에 독일에서 독일을 떠나갑니다. 인건비 때문에 안 되니까 중국으로 가죠. 중국 가서 그동안에 엄청난 그 중국의 공장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 신발을 팔았는데 이 공장이 작년 재작년에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 독일로 돌아갈 때 50만 컬레를 중국에서 만들면 600명이 일하는데 독일로 돌아갈 때 10명이 만들어요. 주로 로봇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동화된 공장이라는 것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장은 우리가 신발을 사러 갔을 때 신발 가게에 가서 내 사이즈하고 조금 안 맞더라도 대충 삽니다. 또 디자인이 나의 마음 안 들더라도 있는 거 대충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디다스라는 신발 회사는 자기 사이즈나 디자인이 안 맞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사이즈와 자기 디자인을 자기가 스스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신발을 주문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스타일, 디자인, 깔창, 웨피, 색상, 신발 끝까지 다 자기가 정해요. 정해가지고 주문을 딱 넣으면은 24시간의 신발이 나한테 날라옵니다. 날라올 뿐만 아니라 가격이 그럼 비싸지 않습니다. 신발 가게에서 그냥 사는 그 가격으로 신발이 만들어서 날라오는 거죠. 이것은 인공지능이나 또는 뭐 3D 프린팅, 로봇 기술, 뭐 CPS 기술 이런 기술들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밤 새벽 2시에 가서 주문을 했는데 사람이 기다려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누가 인공지능이 받아가지고 주문도 넣고 생산도 해서 판매까지 인공지능이 다 하는 그런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앞으로 5년만 지나면은 우리가 입고 뭐 타고 쓰는 모든 제품이 다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입니다. 대량 맞춤 생산이 가능한 시대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나만의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것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니까 제조업도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가지 않으면 저는 살아남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조업이고요. 이런 지금 이 드라마가 별에서 그대라 드라마를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걸 SBS라는 방송사가 만들어가지고 이 드라마를 중국에 팔았습니다. 근데 너무 싸게 팔았어요. 6억에 팔았는데 왜 6억에 팔았냐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좀비 외계인입니다. 외계인인데 중국 공산당이 외계인이 나오는 드라마는 공영방송에서 못 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인터넷 방송에서나 틀겠지 해가지고 싸게 6억에 넘겼는데 이게 중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게 200억 회가 클릭이 됩니다. 200억 회. 그러니까 한 회당 한 10억 명이 본 거예요. 이게 중국에 눈뜬 사람은 다 본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성공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SBS 사장이 정말 배가 아팠죠. 자기가
정말 잘 만든 드라마인데 자기는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이 회사 사장. 이 회사 사장이 어느 회사죠? 이 회사가 어느 회사죠? 예, 입생 로랑이라는 세계적인 프랑스 화장품 회사입니다. 이 입생 로랑의 이 립스틱이 이게 전지현 립스틱이라는 립스틱입니다. 이 립스틱이 1억개가 팔렸어요. 1억개가. 이 드라마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입생 로랑 사장이 그 SBS 사장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했겠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립스틱이 어떻게 이렇게 팔리는가? 평소에 2,000개 팔리던 립스틱입니다. 평소에 2,000개 팔리는 립스틱이 1억개를 팔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평소에 2,000개밖에 안 팔리는 물건을 누가 1억개를 만들어 놓습니까? 기껏 만들어 놔봐야 10,000개, 많이 만들어 10만 개 정도 제공가 있어. 그 정도면 만들지 1억개를 어떻게 팝니까? 그런데 입생 로랑은 이걸 1억개를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느냐?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게 되니까 SNS상에서 이 립스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립스틱 어느 회사 제품이야? 나도 저거 바르고 싶어. 이런 글들이 SNS상에서 수백억 회가 SNS상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SNS상에서 올라온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입생로랑이 내년 매돌에 북경에서 몇 개 정도의 중국 효과예요. 몇 개 정도의 상해에서 몇 개 정도의 중국 효과. 이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생산 공장을 다 스톱시키고 이것만 생산을 시켜가지고 맞춰서 저걸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회사는 경쟁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 빅데이터를 누가 분석하죠? 다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분석할 수가 없죠. 그 수백억 개를 어떻게 사람이 분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없으면은 사업이 안 되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다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국 경제가 그동안 잘 먹고 잘 산 게 우리가 많은 그런 석유화학이나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런 데서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따라잡아가지고 앞서가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를 거세게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이게 이 중국의 경제 발전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는지도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우리보다 중국이 훨씬 더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젓가락인데 중국의 바이두라는 회사가 만든 젓가락이에요. 이 젓가락이 한 쌍에 50만 원이에요. 지금 중국 부자들이 이 젓가락을 밥을 먹어요. 이 젓가락을 보시면은 스마트폰하고 바로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젓가락으로 이런 샐러드를 먹으면은 이 젓가락에 센서가 부착이 되어가지고 이 성분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요리법까지 다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두라는 회사에 서버에 가서 이미 세계에 있는 모든 음식에 대한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우리 가짜가 많죠. 지금 이 젓가락을 대면은 가짜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죠. 또 오렌지 주스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가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젓가락을 대면은 이게 캘리포니아산인지 제주산인지 원산지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젓가락으로 하루 3끼 밥을 먹으면은 아침, 점심 먹고 나서 저녁 오후쯤 되면은 내 스마트폰으로 원이 쌓입니다. 당신은 오늘 소금 섭취량을 이미 넘어섰어요. 저녁에는 무염식하세요. 저녁에 소금 먹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내 데이터를, 음식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나한테 처방을 내주는 거죠. 또 저녁에 술집에 가서 튀김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댔더니 이건 불량식용유로 튀겼으니까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그런 제품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센서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나오시면은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이 뜹니다. 여러분 병이 당신은 당뇨기가 있어, 대장암기가 있어. 그 변기에 IoT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앞으로 모든 제품에 이런 IoT와 인공지능을 부착하지 않으면 그 제품은 경쟁력을 상실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Do Not Pay라는
여기 보십시오. Do not pay. 돈 지불하지 마. 변호사인데 무료 변호사.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간단한 일은 이 인공지능 변호사가 다 대처해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제가 볼 때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오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전부 다 이 인공지능 기술을 발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시더라도 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시죠. 인공지능을 만드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것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 몇 명이 만드는 거고,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여러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2, 3개월만 배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활용법을 누가 더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바꿀 기술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옵니다. 소위 서프라임 모기지에다가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미국의 은행들이 도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많은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은행이나 중앙정부를 믿을 수가 없구나. 우리 시민들끼리 뭔가를 한번 해보자. 은행을 굳이 거치지 않고 은행을 믿었는데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조작을 해버리면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건데 은행을 빼버리고 우리들끼리 서로 간에 돈을 벌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소위 비트코인이고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권력을 없애버리고 미들맨을 없애버리고 이런 산업으로 발전시켜보자. 이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페이스북 보시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마크 주커버그만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뭔가 뭐 글도 쓰고 뭔가를 올리면은 마크 주커버그만 돈을 벌죠. 근데 이 스티빗이라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SNS는 거기다 글을 쓴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좋은 글을 써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붙으면은 거기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이 없어요. 이 스티빗은 중앙이 없이 누구나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거기 기여한 바만큼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미들맨들을 믿고 중앙정부를 믿고 은행을 믿고 우리가 거래를 신뢰를 그쪽을 통해서 일을 거래를 해가는데 그 사람들이 부정부패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을 빼버리고 개인들끼리 피어투피어끼리 시민들끼리 뭔가를 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는가. 그래서 이게 나온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사례를 들으면 이게 다이아몬드 거래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려면은 감정서라는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대단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 감정서가 있어야지만 이 거래가 되는데 감정서를 조작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과연 재가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도난도 심하고. 근데 이 다이아몬드의 원장을 만들어가지고 다이아몬드에다가 그런 자기 일련 번호를 붙이고 거기에 원장을 인터넷상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원장을 만들면 누구도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투명하게 이걸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이 다이아몬드 거래는 아주 투명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부동산 거래라든지 우리가 하는 투표도 지금 미국에서는 지난 2016년도에 미국 그 대통령 선거 때 텍사스주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를 하니까 주민들이 투표장에 올 필요가 없어요. 블록체인 기반에다가 자기들의 그런 데이터를 올려놓으니까 집안에서도 본인 확인돼가지고 집에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중앙이 필요 없는, 미들맨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게 블록체인 기술인데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기술이 뭐냐면 수명이에요. 바이오 기술이죠.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길어지면 이 사람은 지금 256살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근데 앞으로 인간의 수명은 이보다 더 길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글이
이 죽음의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구글의 CEO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부인이 창업을 해요. 2007년도, 8년도에 창업을 해요. 이런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23andMe라는 회사예요. 이게 뭐냐, 유전체를 분석해 주는 회사예요. 뭐냐면은 나의 힘을 갖다가지고 돈 99불 하고 해가지고 용기에 넣어서 이 회사에 보내면은 내가 언제 무슨 병이 걸릴 것인가를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그 구글의 CEO의 부인이 만든 건데 그 세르게이 브린이 자기 칩을 집어넣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50살에 당신 파킨슨병이 걸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 인생 50살에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가지고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세르게이 브린 차린 회사가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려요.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의학적, 과학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2013년부터 인간의 인체의 비밀과 인간이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의 원인과 해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2045년에 가면은 인간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치료법들을 다 개발해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싱귤레리티라는 게 특이점이 온다. 왜 2045년에 그것이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2045년까지만 살아계시면 그 뒤부터는 모든 질병의 해법들을, 치료약들을 다 개발해낼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것이 2045년이냐? 그걸 싱귤레리티라고 해요. 특이점이 온다. 우리말로 특이점인데 그건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우리 지금 알파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인간 그 당시 한 80억 인구 될 텐데 80억 인구의 지능의 총합을 뛰어넘는 그런 시점이 2045년에 올 것이다.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45년에 가면은 그런 질병의 해법들, 신약들을 다 찾아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즘 신약 개발을 하는데 신약 개발을 하면 임상을 해야 합니다. 무슨 정말 암이 좋은 물질 하나 발견했을 때 이것이 과연 치료약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려면 임상을 해봐야 하는데 거의 한 10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그때 가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10초면 이 물질이 이 병에 치료약이 되는지 아닌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10초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싱귤레리티 2045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류는 영생불멸로 갈 수가 있다. 인류의 수명을 한번 보세요. 인류의 수명을 보면 우리가 크로마뇽인 시절에는 우리가 한 15년 살았습니다. 15년. 소가 한 15년 살아요. 그런데 그게 클레오파트라 시절에는 한 25세에서 30세까지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그건 뭐 한 90세까지 지금 그렇게 늘어났죠. 그게 급격히 늘어나는 게 1950년대, 60년대에 늘어났다. 그게 왜냐하면 그 페니실린이 나와가지고 항생제가 나오면서 수명이 갑자기 길어졌죠. 근데 이 수명이 이제는 이 사람이 레이 컨스와이라는 사람이에요. 구글의 최고 기술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2045년 되면은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묘비를 받았어요. 1948년생인데 지금 71세가 되는데 이 사람이 2045년까지 자기 살아남아야 한다. 그때 가면 불멸로 네버다 이거야.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즘에 우리 투자의 트렌드가 소위 유전자 관리라든지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인간의 수명을 불로장생 늘릴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4차 산업시대의 특징이 융합입니다. 아까 우리가 아디다스 공장을 보셨겠지만 그 아디다스 공장은 신발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CPS, 블록체인, 또 3D 프린팅 이런 많은 기술들이 융합이 되어가지고 그 아디다스 공장이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많은 혁신이 일어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노벨상도 한 3사람, 4사람이 같이 협력을 해야지 노벨상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하나만 가지고 뭔가 혁신을 이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한 가지 기술만 있는 회사한테는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그래야지만이 중국 사람들이 쉽게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융합의 시대니까. 근데 융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협력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협력을 잘 못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경쟁만큼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만 1등하면 너만 1등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남과 협력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미숙한. 우리 정치도 보시면 그러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죽기 아니고 사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독일은 1당과 2당이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비슷한 수준의 두 당이 10년째 연립적으로 이루고 있어요. 제가 독일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협력을 잘하느냐 그랬더니 경쟁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협력을 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협력과 공동지식을 더 중시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 투자자들이 볼 때 팀이 얼마나 협력을 잘하느냐. 남과 협력을 잘하는 팀한테 투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투자의 트렌드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맞이하고 있고 우리 저도 지금 만약에 남북이 지금 잘만 풀리면은 지금 북한에 가려고 북한에 지금 김책 공대나 뭐 평양 마기대 김일성 대학교 다니는 우수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데려다 창업시켜버리고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여러분이 받으시려고 그러면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셔요. 지금 대한민국에 저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받는 경우는 저는 별로 없습니다. 투자자들을 설득할 만한 기술이 없어서 투자를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정말 우수한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발굴해내고 키워내시면은 투자는 얼마든지 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경북 창조인력센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북에 이런 좋은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대로 고맙습니다.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 회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회장님 다시 한 번 더 무대로 모셔야 되니까요. 잠시 뒤에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순서를 좀 이어갑니다. 이번 순서는 경북 혁신창업투자포럼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북 지역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영하 회장님을 자장으로 모시고 총 6분이 되겠습니다. 무대가 준비되면 바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명부터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도 강의하셨는데 소스럽지만 다시 한 번 더 잠시 뒤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좌장으로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님, 그리고 오늘 함께 토론하실 분 5분이 되겠습니다. 송윤 인베스트먼트 황보충 소장님, 그리고 비스마트의 오형석 대표님, DGB 대구은행 김준영 수석 컨설턴트님, 그리고 경북 청년 CEO협회 여국현 이사님, 애플 애드벤처의 장기진 대표님까지 해서 총 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작을 해서 대략 종료 시간은 한 3시 10분경으로 예상하시고 토론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호명된 순서대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고영하 회장님 좌장으로 1번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나와주시고요. 황보충 소장님, 오형석 대표님, 김준영 수석 컨설턴트님, 영욱현 이사님, 장기진 대표님까지 모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말씀을 전해드린 대로 이번 순서는 경북 지역 창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네, 서로 인사 좀 건네시고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마이크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좌장으로 우리 고영하 회장님께 저는 다시 마이크를 좀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받아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좀 편안하게 부담스러우신가요? 좌장님이라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같이 자유롭게 말씀 나누시는 시간 한 25분 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잠깐 자기 소개를 좀 짧게 하면 10초나 20초 정도
30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송현 인베스트먼트 황보충입니다. 제가 대구 지역에서 그 투자 업무를 한 3년 반 정도 지금 상주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구와 또 경북이 근거리에 있고 또 저희들 대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또 경북 지역에 가지고 있는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같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술 비즈니스 투자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송 소장님께서는 VC를 하시는 거고 저는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는데 엑셀러레이터는 VC보다 적은 돈을 시드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투자를 하고 창업 보육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대구가 있고요. 저희가 전국적인 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에 참석하게 됐는데 사실 좀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걱정이 없습니다. 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은행 기업경영 컨설팅센터의 김준영입니다. 저는 이제 10년 전에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창업을 한번 해보니까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에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고 싶어서 이제 대기업부터 해서 최근 10년 전부터는 지금 대구은행에서 이제 컨설팅 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구에 내려와서 이제 그 기업 육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대구시의 그 펀드 정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5개월 동안 수립을 해서 지금 생각외로 그 대구 경북 지역에 그 VC들도 많이 없고 투자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점들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고용화 회장님께서 또 서울 올라가시면 VC들 좀 많이 좀 보내주시고 좀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청년 CEO 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여국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회장님 대신해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저희 경북청년 CEO 협회는 도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한 몇 년째 이제 청년 CEO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그런 창출된 청년 CEO들이 모여서 같이 협력하고 또 공동적인 또 방안을 만들고 또 상생하기 위해서 서로 뭉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전 창업한 대구에서 애플레이드 벤처 장기진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그 대구에서 창업을 해서요. 작년에 저희 회사가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해서 약 17개 회사를 지금 투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경북 청년혁신센터에서 불러주셔서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쨌든 경북 대구 경북의 투자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런 주제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요. 참석하신 분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지금 대구 경북의 그 투자 생태계에 대해서 느끼시는 부분,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시면 각기 의견을 조금씩 한 1분 정도씩 들어가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그 지난 3년 반 동안 12개 기업에 총 327억 원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제 한 개 기업은 좀 규모가 큰 기업이었고 그 나머지를 제외한 11개 기업에 한 5억에서 10억 정도의 자금을 투자했었는데 일단 이제 제가 기업을 만나면서 또 제가 이제 VC로서 또 투자를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창투사가 한 120개 정도, LLC 기반의 그 창투사가 한 20개, 또 신기술 사업 신기사라고 하는 그런 창투사가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역적으로 본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편중이 돼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투자 심사역을 보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역의 창업 투자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역 거점에 창투사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업 초기 기업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훌륭한 엑셀러레이터가 수적으로도 또 질적으로도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없다라는 부분이 그 지역의 창업 투자 생태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가 또 되냐면 근본적으로 성공한 투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은 그런 성공한 투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도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들이 악순환이라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역 거점 창투사, 지역 거점 엑셀레이터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또 거기에 좀 많은 어떤 힘을 실어줘야지만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많은 투자가 일어날 거고 또 지역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송 소장님께서 참 이렇게 좋은 말씀을 VC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 시드단계에서의 엑셀러레이터는 엔젤 투자 클럽보다 좀 더 작은 단계 초기 자본금 뭐 2, 3천 이 정도를 기업한테 초기 투자하고 10% 이내에 지분을 확보합니다. 근데 저희 또한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저희가 마땅히 투자할 기업을 잘 못 찾는 거예요. 저는 엑셀러레이터이기 때문에 VC처럼 뭐 3년, 5년 내에 수익을 바라지 않고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 저희하고 평생 같이 간다. 이게 엑셀러레이터의 기본 철학인데 그렇다 했을 때 리스크가 많은 초기 기업한테 죽을지 모르는 5년 생존율이 거의 10% 미만인 업체한테 저희가 시드머니 작게 꽂게 되지만은 그럴 만한 기업체도 대구 경북에서 못 찾겠더라가 제가 3년 동안 대구 경북에서 일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본 이쪽의 생태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분석해 보는 게 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약 24개 업체 플러스 6개, 30개 업체에 시드 투자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 작지만은 약 10억 정도를 투자했고 후속 투자를 VC와 연계돼서 100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스는 나름대로 실적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에 투자한 데는 두 군데뿐이 없어요. 저희 본사는 대구에 있는데 그럼 주로 어디에 쓰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에 있는 업체들을 끌고 내려왔어요. 전국 프로그램을 위해서, 엑셀티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실 대구 경북 분들이 들으면 조금 감정적으로 문제 있었지만 굉장히 안주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청년을 만나든지 사업가를 만났을 때 우리나라의 그 의식주를 제한 6대 산업이나 그 고영 회장님 말씀하신 조선, 철강, 기계, 전자, 화학, 자동차 이 6대 산업이 지난 36년 길게 보면 이쪽 지역이 수혜 지역이었는데 그 산업이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다운됩니다. 그런 후에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지역민들이 4차 산업혁명이 시대가 도래했는데 제가 얘기를 해보면 못 따라와요. 우리 삼촌이 누군데? 우리 아저씨가 누군데? 이런 단어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대전 갔을 때 들었던 생태계의 학생들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가졌던 굉장한 어떤 대구 지역에서의 엔트리 베리어에 대한 부분, 정치적 엔트리 베리어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들 오늘 좀 이렇게 욕을 먹을 각오하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 또한 생태계의 확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문화적 잔재가 되겠습니다.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저도 솔직히 이제 대구 경북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한 10년 동안에 대구 경북에 한 800개 기업을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충분하게 투자할 기업들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정책 연구를 한 5개월 동안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그 서울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던 부시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지역에 내려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과연 지역에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처음에 내려올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 활동을 한번 해보니까 충분한 매력도 있고 이제 성성이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정서상 그 짧은 시간에 어떤 그 부시와 그 기업 대표 간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지역의 이제 기업가분들과 어떤 공감대 형성하는데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실제 심사를 이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다른 심사역들과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심사역들은 대구에 거주를 하지 않고 대부분 서울이기 때문에 지역의 정서를 판단을 하지 못해서 또 투자 결정에 또 한계를 느끼는 부분. 결국에는 제 생각으로는 지역에 투자할 대상 기업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발굴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네트워크로 잘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이제 많은 창업 보육센터, 경북에도 22개의 창업 보육센터가 있고 또 이제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이 570개입니다. 대구에도 12개 창업 보육센터가 있고 270개 기업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런 이제 기업, 이제 창업 보육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혁신기관이 대구에 한 약 50기가 정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기업을 이제 창업시키는 기관들, 또 기업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서로 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정보 비대칭성만 살아낸다 그러면은 충분히 지역에도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 뿐만 아니라 또 육성을 해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금이죠. 자금을 수도권에서 어떻게 지역에 끌어내릴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근데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신규 투자된 그 정책 펀드들의 총 투자금의 76.7%가 수도권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계 같은 경우에는 5대 환경층만 해도 10%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나머지 뺀 이제 이제 시도하고 해외를 합해도 12%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정말 많은 벤처 자금을 만들고 있지만 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부시들에게 지역에 내려와서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또 부시들이 내려온다고 해서 한 푼 두 푼으로 봐서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 2020년도까지 그 정부에서는 혁신 모험 펀드를 10조 원을 수송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 그리고 구미시에서도 지자체에서 어떤 그 출자금을 지역에 투자를 50% 이상 할 의향이 있는 그 부시들에게 출자를 해주고 그런 부시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 기업들에게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좀 구축을 해주셨습니다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자금적인 어떤 출자뿐만 아니라 그런 부시들이 내려왔을 때 기업 발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지역의 BI센터라든지 혁신센터하고 연계를 좀 시키고 또 기업을 육성시키는 부분들에 또 한계를 또 투자만 하고 나서 이제 그 부시들이 그냥 방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후속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지역에 다양한 출연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출연원들이 어떤 이제 후속단에서 기술 지원도 하고 기업을 육성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시도에서는 그 출자금을 통해서 민간 자본을 유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여기 계신 센터분들께서는 이제 투자 이후에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같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솔직히 창업기업에 투자를 여신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청량 단계에 있다 그러면 저희 그 은행 차원에서도 충분한 자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작 단계는 아니지만은 한 3년 정도만 잘 키워주시면 저희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 계시는 또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우수한 어떤 기술력을 좀 확보를 하고 또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또 좀 매력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은 지역의 투자 상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길었네요. 네,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입장이 완전 반대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창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북에서 이제 창업을 하고 저 같은 경우 한 6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시작했었고 또 학교의 창업 보육센터를 통해서 또 과정들을 계속 밟아왔었는데 사실은 이곳들을 이제 벗어나게 되는 순간부터는 오늘 이런 자리부터 투자 또 그다음에 이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차단되는 현상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다시 대학교로 돌아간다고 봤을 때 과연 제가 다녔었던 그때 이런 창업이라든지 또 이 창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교육으로 흘러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졸업하는 시점에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창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또 그 학교 생활 동안에 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경험해 볼 수 있거나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환경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막상 창업의 문을 열고 실제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기관도 아니면 학교 기관에서 있는 기업들만을 위한 어떻게 보면 행사 또 이런 투자의 시간들이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창업에 대한 교육을 누군가가 해라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창업자가 더 이제 발견할 수 있고 찾아서 이렇게 하는 시대로 바뀐 건 맞지만 과연 그걸 발견하고 찾았을 때 경북에 있는 이런 창업가들이 쉽게 접근성 있게 찾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또 경북의 환경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경북 청년 CEO 협회에서도 이런 오늘같이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주변 학교 기관들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창업을 하는 창업가들 마인드라든지 인식 자체가 투자 또 이런 투자 연계형 창업은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창업을 하시는 분 또 창업을 하게 되는 경북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기업들 이런 교육부터 시작해서 창업과 투자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환경부터 먼저 만들어주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가 될 때 이런 투자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창업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창업에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저희는 그 창업을 하면서 사실 대구에서 아주 힘들게 창업을 했는데요. 2년 만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저희가 대구 최초로 투자를 이끌어냈었습니다. 투자도 이끌어내고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어렵지만 이 어려운 것은 창업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는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비대칭,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도화시키고 자기 것만 가져가는 것이 큰 사업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 경북의 가장 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섬유나 자동차 부품이 이렇게 이제 성장하면서 사실 그 1세대 CEO 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우리 창업자들을 위해서 좀 출자라든지 이런 이제 성공 스토리를 만들면서 좀 돈을 내놓고 같이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면 좀 더 우리 창업가들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서울에는 프라이머에서 한 어떤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들 장윤규 회장님이랑 권정인 대표님이 같이 함께 큰 돈을 출자하셔가지고 창업 생태계가 이끌어지다 보니까 더 성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은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서로 조금 논의해 나가고 그다음에 투자할 곳은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지 창업자들은 늘 그 자금에 갈구하고 저희도 거기에 더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좀 더 우리 엑셀러레이터들도 그리고 엔젤들도 같이 좀 출자를 해서 함께 리스크도 좀 배분해 나가면서
리드 투자를 하면 저희가 좀 서브 투자도 하고 또 다른 엑셀러레이터가 리드 투자를 하면 다른 또 엑셀러레이터는 서브 투자를 같이 한다라면은 좀 더 큰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주 정말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지금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은 대단히 많아요. 근데 또 막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투자할 만한 기업은 별로 없다. 그렇게 서로들 말씀을 하시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창업가가 어떤 것을 갖춰야지만이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창업가들한테 바라는 그런 평소에 생각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투자해달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정말 열심히 자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보완을 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그게 또 쉽게 부분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5분이 창업가들이 이런 정도는 갖춰야지만이 투자자들한테 그래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런 내용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창업 벤처 기업들은 투자자의 마음을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바라는 기업 상이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투자자도 금융인이고 또 투자를 통해서 사실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 벤처 캐피탈 또 엑셀러레이터, 엔젤 투자자 요 각각의 주체들이 가진 성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또 가지고 있는 그 운영하는 펀드의 성격에 따라서도 또 투자자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창업 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관점을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벤처 캐피탈은 투자를 한 후에 한 3년에서 5년 뒤에 이제 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한 10개를 정도로 투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한 3분의 1은 운이 좋다면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할 거고 한 3분의 1은 그냥 큰 수익도 없고 또 손해도 없는 그런 정도 수준. 그 다음에 한 3분의 1은 그 투자가 잘못돼서 실질적으로는 손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이유는 뭐냐면 투자를 할 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한 3년에서 5년 뒤에는 이게 조금 어떻게 요구를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율 때문에 한 최소한 투자를 하면서 3배에서 4배 이상의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런 성장성을 보여주는 기업이 아니라면 투자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또 투자자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떻든 그 IR 자리에서 표현을 하셔야 되고 또 당신이 나한테 투자를 한다 보면 우리 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 성장을 해서 최소한 그 당신의 투자금 이상 그러니까 지금의 기업 가치가 50억, 100억이라면 400억, 500억 정도 되는 기업으로 성장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최종 재무제표에서 표현을 하시면서 동시에 앞쪽에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또 시장의 어떤 규모 또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업팀의 역량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사실은 이 부분이 현재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과거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는 창업가와 투자자 간에 일정 수준 이상 신뢰가 쌓여야지만 거기에 투자자는 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창업 기업인 여러분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좀 그것이 단순하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전문성이 있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그 사람의 성실성이라든지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뭐 등등 다양한 각도에서 투자자는 시간을 두고 단순하게 뭐 뵙고 몇 주 만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씩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그런 신뢰를 쌓아갈 때, 신뢰를 주셨을 때 투자가는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VC 말씀 드렸고 제가 엑셀러레이터 대표는 아니지만은 엑셀러레이터 일반적인 투자 성향을 잠시 말씀드리고 저희 비스마트가 투자하는 어떤 투자 철학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엑셀러레이터는 일반적으로 3천만 원 내외로 초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간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는 5년, 3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생 같이 간다. 죽으면 같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 밸류를 10배 이상을 보지 않으면 저희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3배인데 그 차이가 기간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5년 생존율이 있는 회사가 10개 중에 하나만 엑시 가능한 저희만도 엑시는 M&A라든지 VC한테 저희 주식을 인계하는 단계 그것이 저희 투자의 어떤 기본 원칙이고요. 또 AC에 따라서 바이오라든지 ICT라든지 이렇게 특화된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노멀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는 VC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눈 그렇지만 즉흥적으로 이 사람 좋아 주로 보는 것들이 아이템보다는 CEO와 그 주변의 팀 빌딩을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주안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은행 입장에서는 그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은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영 지원 쪽으로 저희가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기업을 발굴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좀 명확하고 의지가 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사업성을 그 평가를 하고 현재는 많이 못 미치더라도 장기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저희 그 은행 차원에서 한 2년 3년이라도 바라보면서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IR 관련된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를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창업 부분까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창업 부분은 이제 금융 지원보다는 경영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는 했었겠습니다. 네. 본인 창업하는 입장에서 창업에서 투자를 받으려면 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세요. 먼저 하시라고. 네. 저도 창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 구성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팀원 구성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개발하고 디자이너가 있느냐, 그래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하면서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하네. 네, 저는 물론 초기 기업들, 초기 창업자들한테 많은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초기 창업뿐만 아니라 이제 재창업이라든지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재창업을 하게 되었을 때 주로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또 이렇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재창업을 하는 분들이 성공한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하면서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두 번 창업했을 때는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그래도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처음 창업을 했을 때 그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 실패가 그만큼 쌓이지 그냥 무작정 창업을 해가지고 실패하면은 자기가 왜 실패한지도 모르고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는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경북 창조경제 엑셀센터든 어디든 간에
사실 창업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재무회계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 모르지만은 실전 경험, 창업을 실제로 하려면은 뭘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정신 상태가 돼야 하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진 속에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실패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 축적이 되어가지고 더 나은 기업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경북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창업가들을 키워내셔야 합니다. 키워내셔야 하는데 그 좋은 창업가 그런 요소가 뭐냐? 요소는 첫째는 제가 볼 때 인성이에요. 그 창업가 인성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이 좋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면은 조금 기술이 있다고 해서 회사를 조금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VC들이 생각하는 만큼 상당한 할 정도 그렇게 기업을 키워내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데 리더십은 제일 중요한 게 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도 제일 중요하는 게 뭐냐면 인성을 제일 첫 번째 단계로 그러니까 정말로 인격 도약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그 팀들을 꾸려내려면 본인이 인성이 좋아야 남들이 나랑 같이 하려고 그러죠. 내 인성이 별로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나랑 같이 하려고 하죠. 그 인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기 분야에 대한 정말 그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최소한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알 정도로 자기가 준비를 해야 돼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 들어가면 정보가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경쟁 상대가 누구고 나보다 선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고 내 기술은 지금 어느 점에 있는지 최소한 이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어디 누구한테든지 간에 최고 2인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짱과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불굴의 의지, 이 사람은 이 아이템 가지고 깨지더라도 다음에 또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게 있어야지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피봇을 얼마든지 가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그런 배짱과 끈기가 없으면 그러면 투자자들은 금방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여기서 마치고 우선 제가 경북 청주의 대표장님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좀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패널분들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영하 회장님 자장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5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수고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무대 정돈해서 의미 있는 순서 다음 순서 하나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잠깐 쉬시겠습니다. 이번 순서가 경북 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역할이 참 많으신데요. 한 번 더 좀 모셔봐야 될 분도 계시고 협약식을 위해서 이번에는 3분을 무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아 센터장님, 그리고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창업보육협의회 정치영 협회장님까지 해서 3분을 여러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호명된 순서대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아 센터장님, 고영하 회장님, 정치영 협회장님까지 해서 3분 나란히 앉아주시고요. 협약서에 사인하고 나서는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겠습니다. 미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우미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옆쪽으로 차례로 옮기면서 이제 서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례로 진행하겠고요. 그 내용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은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엔젤투자협회와 대구 경북 창업보육협의회 간의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창업 기업 지원 분야에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세 기관의 발전과 지역 산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 분께서 나란히 지금 서명하고 계십니다. 경북 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3분 나란히 앞쪽으로
협약서 드시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테이블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사진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나란히 세 분 서주시고요. 앞에 있는 카메라 보고 서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의미 있는 순간이죠.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 자리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넘치는 않습니다만 10분가량 여러분 브레이크 타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3시 반에는 정확하게 다음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 한 3시 28분경까지는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착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고 3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들께서도 자리 이제 조금 편안하게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고분하지 마시고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IR 피칭 시간 2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겠고요. 심사위원 5분도 앞쪽으로 모시겠고 현장에서의 피칭을 바탕으로 해서 시상식까지 바로 이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5분, 2부 5분 나눠서 이제 진행할 계획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5분은 잠시 뒤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쪽에 마련된 좌상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신유정 대표님, 홍승호 센터장님, 신동현 대표님, 최상대 회장님, 유동기 상무님까지 해서 오늘 5분이 심사위원으로 수고하실 계획입니다. 잠시 뒤에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앞쪽으로 미리 오셔서 착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전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분도 1부에 5분을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리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이두식 대표님, 곽동순 대표님, 백항찬 대표님, 권준범 대표님, 박경영 대표님 순으로 5분 차례로 지금부터 발표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전하겠습니다. 뒤쪽에 계신 분 혹시 안내가 가능하면요. 안쪽으로 입장을 조금 동요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께서는 장내로 입장을 조금만 서둘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이제 곧 시작합니다. 네, 발표 첫 번째로 하실 분이 우리 이두식 대표님이시죠?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 곽동순 대표님, 이렇게 앞에 2분 계시죠? 다음 발제하실 분이 옆쪽에 대기석이 있습니다. 제가 손으로 지금 표현해 드리는데 아시겠죠? 앞쪽에 2분 대표님 앉아 계신 자리로 차례로 나오셔서 한 분 발표하시면 다음 분이 이제 차례로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계속해서 이어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경북지역 우수 창업기업 IR 피칭 시간입니다. 총 10개 팀이 1부와 2부로 나눠서 발표는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5분 발표하시고 살짝 30초 정도 남았을 때 음악이 살짝 올라갈 겁니다. 마무리해야 될 때구나 느끼시고 마무리해 주시고 공정하게 오늘은 심사도 있고 시상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마이크가 꺼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5분 스피치가 되겠습니다. 5분 발표하시고 이후에 5분 정도 다시 정확히 5분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질의응답 시간 역시 5분입니다. 그래서 총 한 팀당 이제 10분의 시간이 배정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발표를 저는 7분 쓰고 질의응답 3분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똑같이 5분이 주어집니다. 이후에 죄송하게도 마이크가 내려간다는 거 미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심사에 수고해 주실 5분이 계시죠? 한 분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타트업 X 신유정 대표님 참석하셨어요. 박수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대성탕업투자 주식회사 홍승호 센터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K벤처스 투자 파트너스 신동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SEG 엔젤클럽 최상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인라이트 벤처스 유동기 상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5분께서 오늘 공정 심사에 수고를 하실 계획입니다. 자, 그럼 먼저 1부 순서로 5분의 발표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첫 순서로 주식회사 아임클라우드 이두식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인공지능 AI 스피커 그리고 메디컬 영상 인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딱 시작되면 5분 체킹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클라우드 이두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만으로 딱 4년 됐고요.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초기에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벤처에서 같이 2억 정도 저희가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저희가 XM 상장사에서 10억 정도 초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기술 회사로 출발을 해서 현재는 AI 인공지능 분야의 딥러닝 분야의 기술 회사로 저희가 챗봇이라든지 영상 딥러닝 분야의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국무총리상 소프트웨어 산업유공자상을 받았고, 또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우수기업으로 저희가 장관상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멤버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생활을 했고요. 저희 CTO는 이제 같이 아키텍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CEO는 LG전자에서 마케팅 영업하는 그런 멤버였고, 이제 저희 대부분의 이제 직원들은 한 90%가 다 엔지니어 개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이 일하던 그런 멤버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한 40명 정도, 그 정도 인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아이템은 초기에 이제 빅데이터 기술 회사로 출발을 해서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AI 붐이 불 때 딥러닝 엔진을 저희가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저희가 엔진을 개발을 해서 현재는 인지 컴퓨팅 분야의 언어 인식의 챗봇하고 또 영상 딥러닝은 이제 좀 초기 시장이긴 한데 이런 분야에 현재 사업을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만으로 딱 4년 된 회사인데요. 빅데이터 쪽은 이제 현대, 삼성, LG 같은 이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를 좀 많이 쌓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작년부터 AI 분야의 레퍼런스를 저희가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만 4년째 한 35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한 40억에서 50억 사이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2, 3년 뒤에 이 여러 가지 저희 사업의 기술이 좀 약간 잘 완성이 되면은 저희가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한 2, 3년 뒤에 저희가 코스닥 상장을 해서 엑시트하는 걸 저희 목표로 잘 잡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이제 제품이 에디라는 챗봇 기술이 있고요. 딥사이트라고 하는 영상 딥러닝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는 이제 완제품이라기보다는 이 딥러닝 분야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포항제철에서 철강이 생산이 되는 게 구글의 그런 텐서플로우 같은 기술이면은 저희 에디하고 딥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엔진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엔진을 가지고 사업이 바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챗봇 분야에 이제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 챗봇 분야에 AI 스피커를 연동한 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 딥러닝 분야의 사업을 현재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챗봇 분야에 현재 아주 주력하고 있는 사업 한 가지는 최근에 이 교육회사들이 AI 스피커를 가지고 영어 교육을 이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개의 아주 큰 영어 회사하고 이제 전략적 제휴를 가지고 현재 중국에 있는 디바이스를 저희가 OEM에서 이제 공동 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교육 회사들이 과거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태블릿 가지고 대부분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AI 스피커를 보급을 해서 대화형으로 보이스 챗봇으로 이런 영어 교육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챗봇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회원들한테 이런 디바이스를 제공을 하고 또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월 회비를 이제 쉐어하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인건비를 저희가 버는 게 아니라 성장이 굉장히 지속화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국방부의 국군의무사령부하고 3년짜리 정부 과제를 저희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이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현재 저희가 이 딥러닝 기반으로 그 폐질환을 저희가 학습에 1년 반째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분야가 이제 요 영상 의료 분야만 하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몇 개 국내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폐질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이제 독보적이고요. 타 회사들은 뭐 뇌질환을 한다든지 뭐 다른 질환 같은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폐질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곧 끊어지겠네요. 저희가 여러 영상 딥러닝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 아이템 자체는 이제 아직은 이제 챗봇 분야가 이제 기술이 완성돼서 사업에서 이제 매출이 조금씩 일어나는 단계고요. 현재는 대부분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제 회사 자체는 이제 빅데이터의 아쉽습니다. 그쵸? 이렇게 마무리해서 되는 거예요. 네, 인사는 드릴까요, 좀? 예. 자, 그러면은 마이크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지금부터는, 자,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까지 들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앞에 내용 가운데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저희가 마이크 건네드릴 수 있죠? 예. 자리에서 표시해 주십시오. 마이크 건네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그 발표 들어간 부분 30초에 걸쳐서 다시 좀 예, 30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매출도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고, 이제 인원도 성장을 했고, 또 창조경제 지원도 자주 잘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성장이 잘 됐는데요. 이제 현재는 저희가 빅데이터로 돈을 벌어서 AI의 R&D 투자를 엄청 과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완전히 AI의 R&D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매출은 늘고 있는데 돈을 벌어서 돈을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기술에다가. 그래서 이제 현재 저희는 이제 이런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이제 그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빠른 비즈니스 속도가 나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사업적인 의지도 있고 또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투자자 여러분의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늘 고맙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주식회사 아이클라우드 이두식 대표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수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5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니까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주식회사 더 키움의 곽동순 대표님 무대로 모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고주파 유동화를 통한 사회자님, 네. 질문했습니다. 5분 발표하고 5분을 질문하는 거 아닌가요? 네, 질의응답 시간 있었습니다. 5분쯤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질문이 없으셔서 들어갔던 건데 다시 질문 좀 받을까요? 예. 다시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저는 손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다시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전에 그냥 내려가셔서 올라오십시오. 예, 시간 드리면 됩니다. 제가 질문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손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 따로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넘어가는데요. 예, 그러면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받겠습니다. 예, 우선 그러면은 지금 매출 일어나고 있는 구조이죠. 네. 지금 어디서 아까 빅데이터에서 주로 매출이 일어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 거래처든지 아니면은 그 빅데이터도 여러 영역이 있을 건데, 그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저희가 현재 이제 매출 비중은 저희가 이제 70~80%는 빅데이터고요. AI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고, 현재 저희가 4년 동안 이제 주로 현대자동차, 현재 매출이 일어나는 곳은 삼성화재, 신한은행,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야쿠르트, 그 다음에 이제 LGU 플러스 이런 쪽에 저희가 이제 하둡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그 플랫폼을 공급해서 라이센스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 SI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라이센스 플러스 이제 어떤 SI성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냥 아무 프로젝트나 이렇게만 하고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기술에 이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사업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로 빅데이터 분석하는 내용들이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빅데이터 사업이 분석이 있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분석보다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고객 분석이라든지 뭐 IoT 로그라든지
도메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도메인을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도메인 밑에 공통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고 약간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런 이제 기술적인 그 프로젝트 중심으로 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재 그 매출 실적과 향후 계획되는 우리가 예상하는 매출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네네네 있습니다. 볼 수 있나요? 그게 지금 현재 여기 자세하게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매출 시뮬레이션을 이제 현재는 그 빅데이터 분야는 이제 현재는 연간 한 30억에서 40억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구조고요. 그게 50억, 70억, 80억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어 교육 쪽에 그 보이스 챗봇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냥 인건비로 하는 베이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기반으로 현재 저희가 폴리 영어사라고 그 500억 매출하는 회사하고 좀 전략적 제휴를 최근에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윤선생 영어하고 이제 전략적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재 AI 스피커를 만들면서 저희가 라이센스를 넣는 방식으로 이게 성장이 되면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씩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내년, 후년부터는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한 50억, 100억, 200억 단위로 이렇게 성장을 할 거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아이클라우드 이두식 대표의 그 질의응답까지 시간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운데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더 키움의 곽동수 대표님 살짝 올라오셨다가 다시 내려가셨는데 다시 한번 더 좀 모셔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예, 주식회사 더 키움에서는 고주파 유도 가연을 통한 전기체형 부수파 제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역시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가 살짝 떨어지면서 저희가 확인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부스바. 아이템이 좋네. 예, 주식회사 더 키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곽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발표를 보니까 제가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일단 저희는 고주파 유도 가해를 통해서 전기차용 부스바의 분체 절연을 하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술 소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부스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구리 막대기입니다. 구리 막대기고요. 이런 구리 막대기 형태로 제작을 했을 때 전선에 비해서 전류 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류 전송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타공을 해서 볼트 너트로 체결을 하기 때문에 배선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적용 사례를 보시면은 아마 이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수배 전반이나 분전반 등에 이제 그 많은 그 전류 분배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이제 부스바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서는 아시다시피 저전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분배를 할 때 전선을 통해서 소전류를 이제 분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전기자동차용 부스바, 그 배터리 팩입니다. 이게 이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점점 고전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게 한 400V고요. 향후 한 1000V까지 고전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대용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선 대신에 부스바라는 걸 사용해서 대전류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저기 부스바라고 표시한 오렌지 3개의 막대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스바고요. 차종에 따라서 한 12개에서 30개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이제 사용되는 부스바의 특징을 보면요. 매우 협소한 공간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엔진 팩의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다양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전력기기에 사용하던 전력 기술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게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고전압에 견뎌야 되고 기계적 특성이라든지 진동, 수분, 충격, 환경성 등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력 기술은 에폭시 분체절연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폭시 분체절연 기술은 간단합니다. 공정은.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은 매우 가는 에폭시 분체를 밑에 에어를 불어넣어서 보시는 그 첫 번째 그림처럼 에어를 불어넣어서 유동을 시킵니다. 그럼 균일하게 유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체를 가열을 해서 담궜다가 그리고 담그면은 뜨거워진 도체가 그 녹아서 붙게 되겠죠. 그리고 꺼내서 식히면은 코팅 공정이 끝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가열 공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서는 어떻게 가열을 했냐면은 전기로를 통해서 가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온도로 가열을 하다 보니까 고체를 가열하는데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00도 정도 가열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부 다 수작업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저런 두께도 한 번밖에 코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0.7mm가 지금 현재로는 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전압에도 대응하기도 힘든 기술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가열 공정을 개선을 했습니다. 무엇을 썼냐면은 고주파 유도 가열이라는 것을 썼고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덕션입니다. 그게 이제 고주파라는 산업용 인덕션을 썼기 때문에 매우 순간 가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열 시간을 5에서 10초면은 원하는 온도까지 가열을 할 수 있고요. 매우 짧은 시간에 가열이 되기 때문에 자동화 공정이 이번에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분체가 식기 전에 다시 재가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두께를 최대 6mm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대폭 개선을 했고요. 자동화를 통해서 품질 균일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두께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 과제를 통해서 개발한 코팅 장비고요. 단동 설비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특허를 3건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기존 공정과의 비교를 동영상으로 한 30초짜리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왼쪽 게 기존 공정이고요. 이제 코팅이 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자부는 수작업으로 저렇게 마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에서 하고 있는 공정을 그대로 촬영을 했습니다. 오븐에 넣어서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꺼내서 이제 코팅하는 곳까지 이동할 또 도체가 싣게 되고요. 수작업으로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나면은 또 마무리 사상 작업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에서는 마스킹하고 사상 작업을 위해서 인건비가 가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품질 균일성이라든지 생산성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공정입니다. 마스킹 공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그에, 테프론으로 된 지그에 안착을 하고 장비에 넣어서 뒤에 보시는 판상으로 보이는 코일이 인덕션 코일이 되겠습니다. 가열을 하고요. 그래서 꺼내면은 완료가 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급증을 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 부수반은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본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20초가 오버되는데 딱 20초 오버되는데. 네, 혹시 또 시간을 주실지도 모르죠. 예, 어떻게 할까요? 잠시만요. 동의하시나요? 예, 잠시 녹음 마무리 멘트만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4월에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회사들하고 기술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하고 구매 요약서를 작성하고 10월까지 시험 물량을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사에서 내년에 상반기에 신차로 양산하게 될 자동차의 양산 물량을 납품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역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5분 발표 같으면 4분 30초 준비하시면 땅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수바인데 일반 전기 판넬에 들어가는 부수바하고 부수바 자체는 동바 자체는 같고 맞습니다. 테프론 코팅을 이제 전륜 코팅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하시는데 아까 그 사진에 본 거는 기존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실험실에서 하는 방식이고 공장에서 하면 저렇게 하지는 않겠죠. 전력용으로 하면은 컴퓨터 타입으로 해서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타입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데 이 가열 시간이 30분이나 되고요. 자동차는 한 차종에 1년에 한 130만 개 정도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타입으로 한다는 것은 공장이 워낙 커야 되고요. 좀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주파 유도 장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우리 제품을 우리가 영업을 잘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존의 제품보다도 어떤 기술적으로 굉장히 딴 데는 못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 차별성. 이거 아니면 우리가 영업으로서 이제 우리 납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크게 내세운 그런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납품해야 될 회사들하고 어떤 영업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매출 확대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제 시간 관계에서 제가 짧게 진행하고 말았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그 회사들이 자동차의 배터리 팩을 제조하고 완성 배터리 팩을 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샘플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라 코퍼레이션이 가장 이제 먼저 진행된 그 부분인데 기존의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품질이 일단 균일성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자동화 설비를 하면서 인건비도 줄이고 해서 지금 원가를 한 15% 정도 깎아주고 디스카운트 해주는 조건으로 지금 시험 물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차종 현대자동차에서는 지금 10만 대를 내년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바가 12개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개당 3,000원에서 4,000원인데 최저 비용을 잡고 그리고 한 50% 정도 저희가 이제 점유를 하게 된다면은 한 18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그 차종을 늘려나갈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분야는 그 소비재라서 SQ가 필요 없습니다. 품질 협력업체 등록이 필요 없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협력업체가 필요한 부분은 부수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협력업체 그 SQ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제가 체계를 구축을 해서 SQ까지 인정을 받고요. 그 부수바까지 같이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대표님 팀 소개는 여기 없나요? 저희 컨설팅을 좀 받았는데요. 네. 소개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빼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요. 저는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계에 15년 정도 비스테온이라고 미국계 자동차 부품 회사에 15년 근무하신 기술연구 팀장으로 근무하신 분이 지금 저희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덕션 회사에 지금 그분은 대표이사를 하시다가 여기에 이제 같이 투자를 해서 지금 3명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풀타임은 아니신 거고 교수와 겸직을 하시죠? 예,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그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파이낸셜 플랜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저희도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고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얼추 다 됐습니까?